강민주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타워 70층.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발밑으로 서울의 심장이 비에 젖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고, 굵은 빗줄기는 창문을 때리며 불안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도, 궂은 날씨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망막에는 오직 재무보고서의 붉은 숫자들과 그 숫자들을 단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계약, 아랍에미리트의 거대 국부펀드 알파임 그룹과의 양해각서만이 새겨져 있었다. 지난 2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선친이자 회사의 창업주였던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겨우 35의 나이에 회사를 떠맡았다. 준비되지 않은 승계, 기술 개발의 정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거함을 좌초 직전까지 몰고 갔다.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핵심 기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알파임 그룹과의 프로젝트 솔라리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 계약이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는 그의 거대한 승부수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태석 전무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정중함과 야심이 교묘하게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장님, 알파임 그룹의 셰이크 아흐메드 전하께서 1시간 후면 도착하십니다. 준비는 순조로우신지요? 문제없습니다. 최 전무, 김 부장님은 강민주는 아랍어 수석 통역사인 김영철 부장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중동 비즈니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이번 계약의 성패는 그의 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최종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다만 최태석은 잠시 말을 고르며 민준의 표정을 살폈다. 알파임 그룹은 아시다시피 극도로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작은 뉘앙스 차이 하나가 전체 계약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물론 최고이시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반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가장한 교묘한 독침이었다. 최태석은 선친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은 인물로 민준의 경영 능력을 사사건건 시험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야심가였다. 민준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반은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님을 믿으니까요. 최 전무님은 의전 준비에나 만전을 기해 주시죠. 강민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태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최태석이 물러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최태석의 말이 남긴 불쾌한 여운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넥타이를 살짝 고쳐맸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아래에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은 근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내야 했다. 그리고 수천 명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미팅 시작 1시간 전 박선영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영철 부장님과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연락이 안 된다니 회의 준비실에 있는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30분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택으로도 연락했지만 받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짜증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갔다. 민주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 김 부장의 자택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미팅 시작 45분 전 최태석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은밀한 희열이 숨겨져 있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곧 손님들이 도착하실 텐데요. 미팅 시작 30분 전 보안팀의 보고가 들어왔다. 김 부장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과 서류 가방이 집안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급하게 끌려나간 것처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민준의 뇌리에는 아까 전 최태석이 남기고 간 독침 같은 말이 스쳐 지나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반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미팅 시작 15분 전 박 비서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셰이크 아흐메드 전화 일행이 로비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다른 통역사를 수소문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미팅을 연기하는 것은 중동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 그것은 곧 계약의 파기를 의미했다. 강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년간의 노력이, 회사의 미래가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바로 제목에서 언급된 패닉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회장님, 박 비서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에 엔트랜슬레이트 앱이라도 시제품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엔트랜슬레이트,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통역 앱, 아직 완벽하지 않고 특히나 비즈니스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인 프로토타입. 그것은 끔찍한 생각이었고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강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다시 넥타이를 단정하게 조여 매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공황의 흔적이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박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그는 다가올 재앙의 리듬에 맞춰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고위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의 진공 상태가 되었다. 한쪽에는 강민중과 그의 굳은 표정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셰이크 아흐메드 알파임을 필두로 한 아랍에미리트 사절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전통적인 흰색 구트라와 아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매의 눈은 수십 년간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또 파기시켜 온 자의 냉철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넥서스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엔트랜슬레이트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기계 표면 위로 감정 없는 합성음이 아랍어로 흘러나왔다. 강민주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입을 열었다. 셰이크 전하의 방문을 위해 저희는 산이라도 옮길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비즈니스에서 흔히 쓰이는 최상의 환대를 표현하는 관용구였다. 하지만 태블릿에서 흘러나온 아랍어는 기괴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산을 물리적으로 옮겼습니다. 사절단 사이에서 미세한 동요가 일었다. 셰이크 아흐메드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민주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다. 저희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엔트랜슬레이터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를 배신했다. 우리의 시스템은 돌로 된 다리를 두드립니다. 혼란은 더욱 커졌다. 사절단의 한 젊은 보좌관이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실소가 터져 나왔다. 최악은 존칭의 문제였다. 앱은 셰이크 전하에게 사용해야 할 극존칭과 완곡한 화법을 완전히 무시했고 강민준의 모든 말을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만들었다. 셰이크 아흐메드의 얼굴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돌처럼 굳어졌다. 계약은 매끄러운 합성음 하나하나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민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절망이 기어 올라왔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깨끗하지만 인기척 없는 건물의 복도를 따라 유수프 알 하마드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쉰 후반의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꼼꼼한 손놀림에는 노동의 존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지성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딸 레일라 알 하마드가 점심 도시락이 든 가방을 들고 그의 옆을 걸으며 말했다. 23세 그녀는 수수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고 총명해 보였다.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이국적인 억양이 섞여 있었다. 괜찮다. 딸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것은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다. 유수프의 청소 경로가 70층의 중앙회의실 구역을 지날 때였다. 육중한 유리문의 한쪽이 바쁜 비서가 미처 닫지 못했는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순간 엔트랜슬레이트 앱에 합성 아랍어가 복도로 새어나왔다. 유수프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마에 혼란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어색하고 생명력 없는 아랍어였다. 레일라 역시 멈춰 섰다. 그녀는 좀 더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 공식적인 대화의 맥락과 그 번역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즉시 알아차렸다. 특히 그녀의 귀를 파고든 한 문장은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랍어로 속삭였다. 그녀의 아랍어는 앱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 있고 정확한 언어였다. 아버지, 저 기계가 지금 존귀한 파트너가 아니라 포획해야 할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유수프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아가, 이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 나서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레일라는 갈등했다. 아버지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어떤 것, 명예와 능력을 중시하도록 가르침받았던 과거의 편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노력이 기계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안에서 셰이크 아흐메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가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의 차가운 영어가 방 안에 울렸다. 미스터 강, 우리가 서로의 시간을 낭비한 것 같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일라의 갈등은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해야만 해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수한 온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계약이 막 숨을 거두려는 그 순간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레일라가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찰나의 순간 동안 멈췄다.
강민준의 팀은 일생일대의 미팅을 방해한 수수한 차림의 젊은 여자를 보며 짜증과 혼란에 휩싸였다. 최태석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랍 사절단은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막 떠나려던 셰이크 아흐메드는 반쯤 들었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보안 요원이 즉시 다가와 그녀를 밖으로 안내하려 했다. 아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그녀의 팔에 닿기도 전에 레일라는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셰이크 아흐메드에게 직접 아랍어로 말했다. 그녀의 아랍어는 단순한 유창함을 넘어선 마치 왕실의 공문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극도로 정중하고 기품 있는 고전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셰이크 전하, 영혼 없는 기계가 저지른 의도치 않은 무례에 대해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대신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옛 속담에 사람의 혀는 그 마음의 번역가라 하였습니다. 저 기계에는 마음이 없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보안 요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민준은 턱이 빠질 듯 놀랐고 최태석은 말문이 막혔다. 아랍 사절단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들었던 손을 내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같은 격조 높은 아랍어로 그녀의 신분을 물었다. 레일라는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 건물의 소박한 직원인 유수프 알하마드의 딸 레일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신비감을 더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강민준을 향해 몸을 돌려 또렷하고 전문적인 한국어로 말했다. 강 회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진정한 의도를 제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민준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이성은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녀를 믿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그를 CEO로 만든 바로 그 본능이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셰이크 아흐메드의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레일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능력의 아우라를 느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최태석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당혹감을 본 순간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진행해요. 모든 것을 바꿀 한마디였다. 회의는 재개되었지만 역학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레일라가 대화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 강민준의 옆에 섰다. 강민준이 다시 입을 열어 회사의 비전에 대해 말했다. 레일라는 그의 말을 단순히 번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승화시켰다. 강민준이 말했던 어색한 돌다리 비유가 다시 나왔다. 레일라는 그의 말을 경청한 뒤 셰이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우아한 아랍어로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는 이 프로젝트가 약힌, 즉 신중한 검증을 통해 얻어지는 확신의 원칙 위에 세워졌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는 전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가치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투른 비유를 공유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정중한 찬사로 바꾸어 놓았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원래의 발표 내용은 건조하고 딱딱했다. 레일라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는 알라의 뜻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사막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데이터를 더 깊고 거의 영적인 목적과 연결시켰다.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화 외교관이었고 전략가였으며 이야기꾼이었다. 그녀는 사절단의 질문을 미리 예측했고 마찰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했으며 신뢰의 다리를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다. 회의실에 얼어붙었던 공기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사절단에 굳었던 얼굴은 이해의 끄덕임과 심지어 미소로 바뀌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직접 복잡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레일라는 그것을 여유롭게 처리했다. 강민주는 경외감에 휩싸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처음으로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지만 상황이 자신의 손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 한 명의 거장이 펼치는 완벽한 연주를 목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오전 회의가 끝났다. 셰이크 아흐메드가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아닌 레일라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깊은 존경심이 담긴 어조로 그녀에게 아랍어로 무언가 말했다. 그리고는 강민준을 향해 돌아서서 영어로 말했다. 미스터 강, 이 젊은 숙녀는 당신의 계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존경심을 얻었소. 내일 오후에 논의를 계속합시다. 사절단이 떠난 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분위기는 재앙에서 승리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강민주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방금 전 자신의 회사의 미래를 혼자 힘으로 부활시킨 청소부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그녀는 누구인가? 사절단이 떠나자마자 회의실의 정적은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임원들의 웅성거림으로 깨졌다. 그들은 모두 마치 신기루를 본 듯한 표정으로 레일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최태석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회장님, 진심으로 우리 회사의 운명을 저 청소부의 딸에게 맡기실 겁니까? 저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보안상의 위험입니다. 그는 레일라를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초회 전무, 저 아가씨는 우리 팀 전체가 실패한 일을 1시간 만에 해냈어. 전무의 우려는 잘 알겠으니 이제 그만 나가보시오.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이 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태석은 분노로 얼굴이 굳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다. 광활하고 조용한 회의실에는 이제 강민준과 레일라, 단둘만 남았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호기심과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남은 협상 기간 동안 공식 통역사로 일해달라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을 제안했다. 레일라의 반응은 겸손했지만 단호했다. 회장님,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계에 의해 이해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녀의 인격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주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당신의 아랍어는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외교관이나 학자들의 언어입니다. 레일라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저희 아버지는 말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협상의 세부 사항으로 흘러갔다. 레일라는 알파임 그룹의 내부 역학관계와 셰이크 아흐메드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셰이크의 수석 보좌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학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리야드에 계실 적에 그의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셨지요. 모래와 바람의 시절에요. 모래와 바람의 시절. 그 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민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바로 그때 그녀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손을 움직였다. 그러자 그녀의 소매 아래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고 정교하게 조각된 은색 가젤 모양의 장식이 언뜻 보였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강렬한 감각의 섬광이었다. 리야드의 뜨거운 태양, 카다멈 커피의 향기,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놀던 총명한 눈을 가진 작은 소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친구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은색 가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느낌은 강렬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눈에 띄게 동요했다. 그 장식, 어디서 난 겁니까? 레일라는 보호하듯 장식을 만졌다. 선물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주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도 그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대화가 끝나고 레일라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홀로 남은 민주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충성스러운 박선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이제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였다. 박 비서, 유수프 알하마드와 레일라 알하마드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줘. 외교부에 우리 아버님 인사기록과 교차 검증해봐.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리야드 부임 시절. 기록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 그들의 공유된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그는 어두운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근본 없는 애송이일 뿐이야. 우리는 놈들이 가장 아파할 곳을 칠 거다. 바로 재무 구조를. 지난 5년간 넥서스의 자금 흐름에 대해 파낼 수 있는 건 전부 파내. 진실일 필요는 없어. 진실처럼 보이는 무언가면 돼. 아랍 놈들이 강민준을 파트너가 아니라 뒤통수나 치는 독사로 보게 만들 무언가를. 그의 목소리는 다음 장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류는 바뀌었지만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이 수평선 너머에서 문깨문깨 피어오르고 있었다. 협상 둘째 날 아침은 전날의 공황 상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밝아왔다. 강민준의 집무실에는 불안 대신 집중과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수수께끼의 구원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레일라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팀처럼 회의를 준비했다. 민준이 복잡한 기술적, 재정적 세부사항을 한국어로 설명하면 레일라는 단순히 번역하는 것을 넘어 아랍 비즈니스 문화에 맞게 제안을 구성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핵심 고문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때 박선영 비서가 예비조사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국내 기록은 10년 전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입국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은 완전히 공백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리야드 시절 외교 기록에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소환된 칼릴 알하마드 대사라는 절친한 동료에 대한 언급이 알하마드, 그 이름이 민준의 머릿속을 쳤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레일라를 바라보았다. 퍼즐 조각이 아주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회의 시작이 임박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전문적이었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민준에게 인사하기 전 먼저 레일라에게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역학관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제스처였다.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무구조, 투자 일정, 수익 분배에 대한 복잡한 대화가 오갔고 레일라는 흠잡을 데 없이 그 흐름을 이끌었다. 계약은 거의 확실해 보였다. 강민주는 스스로에게 잠시 안도의 한숨을 허락했다. 바로 그때 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셰이크 아흐메드의 수석 보좌관인 오마르가 자신의 태블릿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몸을 숙여 셰이크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방 안의 온기는 즉시 사라졌다.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았다. 차가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자신의 태블릿을 밀었다. 미스터 강,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것을 설명해 보시오. 화면에는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내부 재무 계획으로 보이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것은 이중 전략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플랜 A는 방금까지 그들이 논의했던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플랜 B는 훨씬 더 약탈적인 전략을 요약하고 있었다. 알파임의 투자를 활용하여 핵심 시장에서 그들을 밀어내고 핵심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결국 파트너십에서 그들의 역할을 소외시키는 방법. 그 문서는 궁극적인 배신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강민주는 문서를 응시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완전한 날조였지만 내부 서식과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가처럼 만들어졌다. 그는 즉시 배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태석, 전하, 이것은 거짓입니다.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하지만 이미 손상은 가해졌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현장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었다. 레일라가 공들여 재건한 신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레일라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문서의 아랍어 부분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독을 알아보았다. 플랜 B에 사용된 언어는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도록 설계되어 신식 민주의적 착취를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배신이 아니었다. 문화적 배신이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태석은 충격과 실망을 가장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영예는 역겨울 정도로 완벽했다. 셰이크 아흐메드가 일어섰다. 그는 격분했다.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파트너로서 여기에 왔소.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당신들의 기업 체스게임에 졸로 보는 것 같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국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그는 소리치며 뛰쳐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갑고 정확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내일 아침까지 이 문서가 위조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 모욕에 책임이 있는 자를 내 앞에 데려오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파트너십과 중동에서의 당신 회사 명성은 끝장난 것으로 생각하시오. 영원히. 사절단이 휩쓸고 나간 회의실에는 파괴적인 침묵만이 남았다. 계약은 이제 붕괴 직전이 아니었다. 불타는 구덩이 위에서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있었다. 강민준과 레일라는 폐허 속에 서서 불가능한 임무와 똑딱거리는 시기에 직면했다.
신뢰의 위기는 이제 절대적이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민주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단단한 마호가니 벽이 쿵 하고 울렸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무력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초의 태석.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그는 배신자를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를 폭로할 수 있을까? 그때 레일라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집중력으로 불타고 있었다. 회장님, 분노는 사치입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조 문서를 가리켰다. 이 문서는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너무 정교한 것이 오히려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은 회장님을 재정적으로 기만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셰이크 전화를 문화적으로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사용된 아랍어 용어들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보타주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중동의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었다. 이 정보가 전달된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런 민감한 문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공식적인 경로. 아마도 제3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3자는 셰이크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외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인물일 겁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강력한 동맹군을 얻었다. 어떻게 그 경로를 찾지? 셰이크의 보좌관인 오마르. 그가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학자이지만 그는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는 최근 런던의 한 투자 자문사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내부자의 지식이었다. 민주는 이제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것은 시간과의 숨막히는 경주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는 넥서스의 최고 정보 보안팀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초회태석 전무의 모든 통신 기록을 뒤져 지난 48시간 동안 이메일, 메시지, 통화 기록, 전부 다. 또한 런던에 기반을 둔 모든 투자 자문사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 법적인 절차는 내가 책임진다. 동시에 레일라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유수프에게 갔다. 유수프는 딸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십 년간 중동 전역에서 쌓아온 조용한 인맥, 즉 학자, 외교관, 심지어 왕족의 하인들까지 포함된 네트워크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정보원들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준의 사무실은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정보보안팀은 수많은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고 레일라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마침내 새벽 4시경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에서 나온 정보가 한 지점에서 만났다. 보안팀이 먼저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최태석 전무가 어젯밤 아르고스 캐피털이라는 런던의 부티크 투자사의 파트너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레일라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리야드에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찾았어요. 아르고스 캐피털은 오마르 보좌관이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비밀리에 상담을 받아온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숨겨진 대주주는 최태석 전무와 오랜 사업적 경쟁 관계에 있는 라이벌 기업의 회장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최태석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넥서스를 무너뜨리고 계약을 가로채려는 더 큰 음모의 일부였다. 최태석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회사를 배신한 것이었다. 그는 오마르의 야심과 아르고스 캐피털을 중간 다리로 이용하여 마치 넥서스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 것처럼 위조 문서를 전달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기가 생겼다.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태석의 자백을 받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셰이크 아흐메드 앞에서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해야만 했다. 강민주는 레일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뱀을 잡으러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고위층 회의실은 마치 법정과도 같은 엄숙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셰이크 아흐메드와 그의 사절단이 한쪽에 자리했고 강민준과 레일라는 그들을 마주보고 섰다. 최태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는 강민준이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전하, 어제 약속드린 대로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최태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초회 전무, 어젯밤 우리 회사의 명운을 뒤흔든 이 위조 문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최태석은 과장된 실망과 결백의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장님의 리더십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소. 강민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실의 연극을 시작해봅시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 로그였다. 발신지는 최태석의 사무실 컴퓨터였다. 최태석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함정이라. 민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수신지는 런던의 아르고스 캐피털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최태석의 오랜 경쟁자인 라이벌 기업 회장과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다. 레일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아르고스 캐피털은 셰이크 전하의 보좌관인 오마르 씨가 개인적인 조언을 구해온 바로 그 회사입니다. 최 전무님은 오마르 씨의 야망을 이용하여 마치 넥서스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 것처럼 위조 문서를 전달하는 중간 다리로 삼으신 겁니다. 최태석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말도 안 돼. 증거도 없는 음모론일 뿐이야. 증거가 없다고요. 레일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르고스 캐피털의 내부 고발자와의 영상통화 녹화 파일이 나타났다. 그는 최태석의 지시로 어떻게 문서를 위조하고 어떤 경로로 오마르에게 전달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다. 게임은 끝났다. 최태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와 패배감에 휩싸인 한심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셰이크 아흐메드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뢰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기업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자 강민주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회의실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유수프와 그의 곁에 선 레일라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진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고 오래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리야드의 한 대사관 정원을 배경으로 두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쪽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한 아랍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총명해 보이는 눈을 가진 어린 소녀가 있었다. 어린 소녀의 손목에는 은색 가젤 모양의 장식이 빛나고 있었다. 저의 아버님 강석현 대사님의 리야드 시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께는 칼릴 알 하마드라는 이름의 형제와도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대사였고 두 분은 국적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변으로 인해 칼릴 대사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함께 망명길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민주는 레일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바로 그 칼릴 대사님의 따님이셨군요. 레일라 알 하마드. 당신의 아버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과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위대한 외교관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레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와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자 슬픔과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유스프는 조용히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개인적인 역사의 계시는 셰이크 아흐메드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준과 레일라에게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두 분의 정직함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강 회장,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고 당신은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그리고 레일라 양, 당신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분이셨소. 그분의 지혜와 명예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군. 그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섰소. 이것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두 위대한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약속이 될 것이오.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최태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그의 경력과 야망은 잿더미가 되었다. 몇 주 후 강민준과 레일라는 다시 70층 집무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발밑으로는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찬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계약서는 이미 서명되었고 프로젝트 솔라리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레일라는 더 이상 수수한 청바지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중동전략 총괄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어울리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레일라가 조용히 물었다. 강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길을 잃었던 두 어린아이가 수십 년이 지나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은 것처럼요. 그들은 더 이상 CEO와 통역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유된 과거와 훨씬 더 유망한 미래로 연결된 파트너였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지평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편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강민준과 레일라의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쉬고 그들의 고난과 승리의 순간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 그리고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도 피어나는 신뢰와 인간관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존재하며 진정한 용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언제나 오늘처럼 밝게 빛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